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죽공예 도구 중에서요, 리벳 다는 걸 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지금 이 벨트 같은 경우에는 리벳을 고정으로 해서요, 하나, 두 개 달고,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이 정도 사이즈니까요, 두 개를 리벳을 튼튼하게 달아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이제 고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총 3개가 들어가는데 이 리벳을 사용하는 것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렇게 핀 벨트를 만들 때는 손님이 차시는 분이 길이가 정확해야 되는 것이죠. 왜냐면 이렇게 고정으로 하게 되면은 길이를 조절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확해야 되고,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렇게 고리가 있잖아요. 끼우는 고리. 이게 필요하다 하시면은 고리를 달아줄 공간이 필요한 거죠. 지금 이거는 바느질로 고정을 한 것이고, 그러니까 고정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길이 조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길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정확히 이 차시는 분이 직접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방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바느질을 해도 상관이 없죠. 버클이니까요. 버클이 이렇게 달리니까 고정을 해도 상관이 없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떤 리벳을 채우냐면요, 이 나사 형식을 채워야 됩니다. 타공을 해서. 왜 그러냐? 그렇게 만들어 놔야지만이 만약에 누군가가 구입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구멍을 내는 거죠. 고리를 하나 달고. 그래서 나사 형식으로 이 사이즈에 맞게 맞는 걸 골라서 나사 형식으로 하면은 나사를 풀어서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내가 내 허리에 딱 맞게 해서 나는 좀 멋스럽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리벳으로 주문을 하십니다. 그럴 때는 길이를 맞게 재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나사 형식이니까 빼서 길이를 줄일 수가 있는 형식의 리벳이고, 지금 이 리벳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고정이라는 겁니다. 꼭 공방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이런 도구들이나 어떤 공예에 대한 것을 좀 알아 놓으시면 도움이 많이 돼요. 주문 제작부터 주문 제작도 많고, 선물용 아니면 모임 단체 이런 제품들도 주문이 오기 때문이죠. 자, 여기를 보시면 버클 쪽에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타공점을 잡을 때는요, 일단은 2개, 그리고 버클이 너무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잡을 때는 뭐 한 이 정도 잡아주면은 딱 이제 때려 박으면은 힘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이 핀이 움직일 수 있을 정도의 간격을 두고, 자, 이 정도라고 한번 보죠. 그러면 타공점을 표시를 할 때는 리벳을 놓고 하는 게 아니고 이 와셔를 놓고, 자, 이 정도가 적당하겠죠. 그리고 이쪽도 이 정도가 적당하다 싶으면 이 정도를 해줍니다. 그리고요, 다시 한번 재는데, 다시 한번 표시를 해주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립에서 맞는 사이즈는 타공 펀치가 3mm짜리예요. 3mm짜리인데 이거를 다 뚫어도 되죠. 근데 이제 하나를 겉면을 먼저 두꺼우니까 뚫고 나서 나중에 그 타공점에 맞게 표시를 해도 됩니다. 조금 시끄러워도 제가 한번 그냥 뚫어 볼게요. 이게 이제 깊이가 있기 때문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다 뚫었습니다. 두 겹을. 근데 원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면은 힘도 들죠 빼는데. 자, 이렇게 타공을 해야 될 위치를 잡았으면은 먼저 이쪽을 타공을 해주고, 타공을 해준 다음에 이쪽에서 표시를 하는 거죠. 표시를 해주고 따로 타공을 해주면은 좀 편해요. 힘이 좋으신 분은 그냥 풀어도 되고요. 자, 이렇게 이제 타공을 했으면 고정을 할 수 있는 리벳을 자, 이쪽은 평평하죠. 평평하고 와셔를 낄 거예요. 그런데 평평하다고 해서 보이는 쪽에서 이렇게 끼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부분을 마감을 해서 다듬어 줄 때 안쪽이 볼록 튀어나오겠죠. 옆구리 아파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안쪽을 평평한 쪽으로 넣어 주시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래야 여기 나중에 마감 장식을 했을 때, 다듬었을 때 안쪽에서 옆구리가 안 아픕니다. 리벳은 특히 벨트나 아니면 헬스용 벨트, 아니면 그 운동을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쓰시는 그런 멋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 대신 사이즈가 정확해야 된다는 거. 자, 이렇게 놨으면은 리벳을 부착을 하는 공구가 있습니다. 먼저 이 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구로 해서 자, 이제 쑥 들어갔죠. 손으로 넣었을 때는 안 들어갔지만 지금 안쪽까지 다 들어갔죠. 좀 가깝게 좀 잘라줍니다. 잘라냈어요. 잘라냈는데 여기가 벤치로 자르다 보니까 어떠세요? 굉장히 이게 지금 뾰족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공구로 해서 다듬어 주는 거예요. 지금 좀 보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굉장히 날카롭다는 것이죠. 잘린 면이. 그래서 이걸 다듬어 줍니다. 제가 이제 보시면 어떠신가요? 여기가 동그랗고 날카롭지가 않아요. 조금만 더. 이 뾰족한 부분이, 날카로운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이쪽도 다뤄볼게요. 멋이죠, 멋을 내기 위한 것이고, 이제 여기에 고리를 달고 길이를 맞췄으면은 여기도 같은 형식으로 해서 고정을 딱 해주면 됩니다. 자, 와셔를 놓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손으로 눌러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공구를 이용해서 딱 맞게 해주고, 힘있게 박아줍니다. 이 상태는 굉장히 지금 날카롭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리벳 공구를 가지고 동그랗게, 오늘은 좀 망치 소리가 시끄럽네요. 제가 마감에 조금 이 공구를 이렇게 약간 돌려가면서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혹시라도 거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때려도 되는데요, 나중에는 좀 움직이면서 뾰족한 부분을 다듬어 준다는 얘기죠. 자, 됐습니다. 이제 날카로운 부분이 없고 리벳 장식으로 딱 고정을 시켰어요. 이거는 다시 뺄 수가 없기 때문에 좀 튼튼한 걸 원하시는 분들이 찾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는요, 뭐 수제품이라는 것은 나만의 제품이니까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뭐 이제 그 상태로 만드는 건데, 고리를 끼울 때요, 또 하나 방법은 뭐 그냥 이런 아령, 이런 리벳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어차피 이제 장식이고 벨트를 차면은 가려지는 부분이잖아요. 벨트를 차게 되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니까요, 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이제 어떤 형식으로 만드느냐, 무엇을 내느냐는 그거는 본인 취향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고리 같은 경우에는 통가죽 제품을 만들 때는 일반적인 벨트보다 약 한 5mm 정도 뒤쪽으로 해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움직임이 좀 있으면 좋다는 얘기죠. 통가죽은 처음에는 뻣뻣하기 때문에 부드러운 벨트만 차보신 분들은 처음에는 조금 어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오늘은 이 리벳 장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렸는데, 상당히 튼튼합니다. 좀 고급스러워 보이고 특이해 보이기도 하지만, 좀 튼튼한 걸 원하시는 분들은 리벳으로 장식을 해주는 게 좋아요. 마감을 굉장히 튼튼합니다. 빠지지가 않고. 이렇게 하고 이제 벨트를 주문을 받게 되면은, 상담을 할 때요, 리벳 공구를 만약에 사용하게 되면은 차시는 분의 허리에 맞게 길이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고정을 하기 때문에 차시는 분 허리하고 딱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걸 참고하셔서 주문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